동서국제학교 플러싱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한국어 교사 또 ESL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정혜입니다. 처음에 1982년도에 이제 남편과 또 2살 반 아이와 같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됐어요. 물론 이제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는 건 알았지만 지금은 돌아가신 그 친정 아버지께서 좀 큰 데 가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이제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 항상 있었는데 조금 두렵긴 했어도 이제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넓은 데 가서 살아보자, 이제 이런 마음을 먹게 됐고요.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민 1세니까 개인 이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시, 또 집에 오면 10시 반, 그리고 또 아기는 이제 시어머니께서 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일도 있어서 성공도 했다가 또 굉장히 그 자기 사업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또 나쁜 사람을 만나서 또 실패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제가 이제 크리스천 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원래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서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자연히 또 이제 한국어 교사를 해라 하니까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국어 교사를 하게 됐어요. 이것이 제 현재 직업과 연결될 줄은 그때 이제 상상도 못했죠. 사실 뭐 한국어 말한다고 한국어 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이제 받아야겠다 이러면서 교사 연수회 이런 거 이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교사 연수회 갔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직 선배인데 현재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반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조금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학생들 이민자가 많아서 몇몇 고등학교에서 이중 언어반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사실은 그들의 모국어인데도 제2 외국어에 그 크레딧을 주는 이제 그러한 그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공립학교에서 이런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선배가 그 초대 뉴욕 한인 교사회 회장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이제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한번 와봐라. 그렇게 이제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교사 자격 취득 세미나에 가서 한국에서 학교 나온 거 가지고도 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뉴욕 한인 교사회는 늘 빚진 마음으로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가 된 연후에 이제 교사회에 가입을 해서 또 나름대로 교사회를 열심히 도와야겠다. 제가 받은 그 고마움을 이제 표시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열심히 뉴욕 한인 교사회에 이제 그 봉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회장을 하게 돼 있어서 제가 이제 2번 회장을 이제 거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 제가 플러싱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이상하게 또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됐어요. ESL 교사.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닌데 여기서 내가 영어 교사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냥 뭐 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 안 하고 Why not?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우리 영어 그 ESL 하는 학생들이 전부 그 이민자 학생들이라서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영어 교사를 하는구나 하고 좀 약간 그 힘을 얻는 것 같고 자기네 그도 이제 희망을 갖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뉴타운 고등학교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교장 선생님이 Mrs. Lee, how do you think about the accen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쫄아가지고 아니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액센트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를 쓰겠다는 거야, 안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쫄아가지고 액센트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주 이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제 대답을 했더니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Mrs. Lee 그러면서 even Americans have, they have accent.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교장 선생님 참 마음이 넓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1세 교사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 교환 쓰는 것도 틀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에는 교사를 하면서 또 대학원을 다니게 됐고 해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좀 자랑 같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졸업을 하면서 또 상을 받았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Teacher of the Year 또 학교에서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자신감을 갖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나의 모습을 이제 인정해 주니까 참 제가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뉴타운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참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ESL 코디네이터를 해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나를 ESL 코디네이터를 시키려고 하니 했더니 You are very organized and you are a very hardworking teacher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서국제학교라는 학교가 2006년에 생겼는데 처음으로 교장 선생님이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정식으로 제공하는 학교를 세운다. 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막 설레고 그다음에 1세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이 일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옮겨서 지금까지도 이제 잘 근무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특징을 말하자면 조그만 학교예요. 플러싱에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제2 외국어로서 그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만을 제공을 해서 이름도 이스트 웨스트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설립 멤버가 돼서 이제 한국어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0명의 거의 넌 코리안들이 비한국계 학생들이 순수하게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항상 편안하게 갔던 건 아니었어요.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2003년이 된 그 2009년 정도에 교장 선생님이 한국어를 없애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이유는 알겠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는데 중국어와 일본어는 계속하면서 한국어는 아무래도 계속하기 힘들 것 같다. 이 말씀을 5월 달 정도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너무 놀랍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뉴욕 한인 교사를 통해서 약간 인맥도 있고 또 우리 한인 그 사회가 얼마나 한국어에 대해서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드학 커미티를 만들어서 이제 김민자 선생님이 회장으로 하시면서 또 한인 회장님들 또 그 정치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따지지는 못하고 니네 한국어 프로그램 우리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뭐 도와줄 일 없니? 뭐 무슨 필요한 일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슬쩍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제 못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표시하고 또 제가 행사 때마다 불렀어요. 행사 때 와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가 니네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다. 이런 이제 간접적인 이제 압력을 이제 가했더니
한 달 반인가 이제 그날 이제 멀티컬처럴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한복을 막 개키고 있었는데 교장이 이렇게 오더니 미세스 리 그러면서 congratulations 그러는 거에서 what 그랬더니 we are going to continue the Korean program in September.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말도 안 했어요. 당연하지. 이거를 뭐 없앤다는 그 말이 말도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오케이 이러고 말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한인 커뮤니티의 인사분들께서 이렇게 은근히 그 이제 도와주셔서 이제 계속하게 된 그러한 게 있었고 그러고도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또 9월달에 가보니까 한국어 9학년 학생들 한국어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우여곡절 그때 다시 또 그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가 선의의 경쟁을 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은 이제 중국이 대세니까 중국어를 좀 해라. 이러고 또 아이들은 또 일본 문화에 굉장히 매료돼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어는 약간 열세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어떻게 활성을 시켜야겠느냐 이런 거를 이제 공부 가르친 이후에도 열심히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거는 물론 뭐 애프터 스쿨 또 뭐 데리고 이제 필드 트립도 열심히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뉴전이나 뉴욕에서 한국어 그 교육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다. 또 공립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리전트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패싱 레이트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낙제하면 안 되는데 이 한국원 학생들의 그 모임이 뭐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막 그냥 그 수준도 틀리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막 영어 배우는 ESL 학생도 들어있고 또 스페셜 에듀케이션 학생도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교사로서 그 힘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그 리전트 시험 패싱이 뭐 100%는 못 되더라도 90%는 넘어야지 이 아이들이 자신을 가지고 한국어반을 듣지 그러니까 이제 낙제할까 봐서 우리 교사들은 그냥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모르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막 그냥 개인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제 낙제를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한국 정부에서 그 우리 학생들의 그 뿌리 교육해서 이제 토요학교를 많이 도와주시고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재정적으로 그 도와주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필드 트립도 가고 또 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서 한국관도 보고 물론 한국어 음식 뭐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뭐 안 만든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한 학기가 한 학기가 3번으로 나뉘거든요. 이제 한 번 first marking 그러면 이제 cooking, 또 second marking cooking, third marking cooking. 그래서 이제 애들을 그냥 음식으로 그냥 사로잡는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1년 내내 평가해라 그러면 그냥 열심히 가르친 거는 하나도 안 쓰고 불고기가 맛있었다.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말 있잖아요. 음식 같이 논아 먹으면서 정든다고. 그래서 음식하면서 아이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또 뭐 그때 제일 또 말썽스러운 애들도 열심히 또 뭐 말썽 안 피우고 음식 만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 사실 이 비한국계 아이들이 교실을 떠나면 아무 데서도 한국말을 할 데가 없어요. 한국어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여기 한국어 한국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한국어를 좀 써봐라.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숙제 하느라고 가서 뭐 안녕하세요라기도 막 얘기도 하고 뭐 제 이름은 뭐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제 발음이 어눌하니까 what 이러다가 너 한국말 하네 그러면서 뭐
샌드위치도 주고 뭐 소다도 주고 이랬다고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 봐라, 이제 니네 한국어 해서 한국어 쓸 때도 있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흑인 학생이었어요. 근데 얘는 자기 이름을 흑인이니까 까만 별이라고 해가지고는 어느 날 머리를 싹 밀고 까만 별을 탁 이렇게 그 면도기로 밀어가지고 딱 온 거예요. 이렇게 까만 별.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난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아이는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군인이 됐는데 쿠웨이트에 가서 저한테 페이스 타임으로 해요. 그래서는 야,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그랬더니 초코파이 보내달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보내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인데 다음에는 꼭 한국에 가서 이제 군인을 하고 싶다. 그리고 걔는 이제 어렸을 그 꿈이 한국 학생들을 위한 노래를 만드는 거네. 노래를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한국에 가서 꼭 이제 그 군인 그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 제가 2006년서부터 한국 코리안 퍼레이드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갔어요. 딱 한 번 제가 1년을 그 한국에 가 있는 동안 그때만 못했는데 그 30-40명 그 한국 그 코리안 퍼레이드에 가서 이제 성조기도 흔들고 이제 한국어기도 흔들고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뭐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재밌는 건 우리 아이들은 다 비한국계인데 뭐 안녕하세요 뭐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그 옆에서 다 관람하시는 분은 한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좀 재밌구나 이런 것도 있었고, 한때는 이제 독도 캠페인도 있었고 또 뭐 여수 박람회 이런 것도 우리가 막 같이 홍보하고 그랬던 이제 재밌는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여름 캠프 보내기가 정말 중요한데, 한국에 갔다 오면 정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기 전에 펀드레이징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뭐 학교에서 누들 카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도와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좀 덜 힘들게, 그리고 이제 또 도네이션 해줘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었던 거는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말썽쟁이에요. 그리고 얘가 좀 예술적인 그 기질이 있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학교가 유니폼 학교인데도 절대로 유니폼을 안 입고 오고 그런 아이가 있는데 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걔 보내면 안 돼. 걔 보내면 우리 학교 이미지 망친다고 안 돼. 이제 그러는 거를 얘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자. 근데 이제 돈을 이렇게 이제 이제 나눠서 가져와야 되는 얘가 못 갖고 오고 일주일에 100불, 150불, 200불 이렇게 계속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서 it's my money, it's my money. 그래서 얘가 또 흑인에다가 약간 좀 그 모범생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얘가 돈을 어떻게 버나 해갖고 너 돈 혹시 나쁜 일에서 벌까봐 어떻게 버니? 그리고 이제 슬쩍 물어봤더니 미세스 리 I'm working in a restaurant. 그 주말에 열심히 음식점에 가서 접시 닦기 해가지고 진짜 지가 100불, 200불 이렇게 벌어서 주마다 저를 갖다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건들거리고 참 모범 학생이 아닌데 이렇게 한국에 가려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야 너는 진짜 정말 참 고맙다. 이제 이래가지고 걔가 이제 드디어 한국을 가서도 걔가 굉장히 요란했어요. 아무튼 얘가 다녀왔는데 너무 점잖아진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What did you do to him?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되게 힘들고 골치 아팠지만 정말 보람을 느낀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점잖아지고 한국 갔다 오더니. 얘가 얼마나 말썽스럽냐면 캠프에 캠프 도와주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거든요. 젊은. 근데 얘 남자인데 그 젊은 대학생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냥 초긴장했는지 모르는데 갔다 와서 되게 점잖아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정말 참 좋았어요. 너 어떻게 했길래 얘가 이렇게 점잖아졌느냐고. 그 2011년에 한국의 날 행사를 크게 맨하탄에서 했어요. 메리얼 호텔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 10명이
촥 유니폼 입고 애국가를 한국말로 촥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뿌듯했지만 이 아이들은 더 야 이렇게 그 메이어 블룸버그 또 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유명한 디그니터들이 왔으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참 그래도 괜찮은 나라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제 마음에 참 좋았어요. 이제 한국에 또 다녀오고 그래서 그 발레디토리안이 한국어반 출신이 이제 2명이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한 학생은 특별히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날은 또 그 어머니 은혜를 막 한국말로 이제 내가 노래를 이제 시켜서 이제 노래도 하고 했는데 우리 학교가 그 플러싱에 있는 그냥 보통 그 학교인데 최초로 그 코넬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제 아이비 리그에. 그래서 이제 걔가 열심히 거기서 공부했고 그다음에 저하고도 계속 연락이 있고 이제 졸업하고는 이제 닥터가 되겠다고 걔가 코넬 들어갈 때 에세이 쓸 때 한국에 갔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게 그 대학교 가는데도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꼈고요. 우리가 열심히 뿌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건 계속 해야 되죠. 반드시. 그렇지만 진짜 한국어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립학교에서 한국어가 생겼으면 좋겠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지원하는 그 미래 인사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